안녕하세요. 오늘은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가락에서 나는 이제 딸깍 소리 나면서 걸리는 것의 정체,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방아쇠 수지는 이름은 좀 낯설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한 병인데요.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 남성분도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방아쇠 수지에 대한 오해 5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손가락을 펴기가 힘드시고 손바닥을 펴보면 이제 손가락이 시작하는 요 부위, 여기를 만졌을 때 이제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딱딱하게 뭐가 만져지는 것 같고 주사 한번 맞고 좋아져서 이제 다 나았다 하고 그냥 두신 분들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내용 중 한 가지는 분명히 본인 손 이야기일 겁니다. 네, 특히 이거 그냥 두면 풀리겠지 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방아쇠 수지는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이 아예 안 펴지는 상태로 굳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직접 체크도 해보시고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손가락 사용을 많이 하면은 이제 많이 잘 생기긴 하지만 반드시 뭐 비례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손을 강하게 움켜쥐는 동작,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잡아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시거나 요 동작이 많아지면 손바닥 쪽에 있는 이제 굴곡건,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굴곡건과 그 굴곡건이 지나가는 통로가 손가락 전체에 있는데 주로 걸리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나가는 통로가 자극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바로 당뇨병인데 당뇨 환자분은 일반인보다 방아쇠 수지 발생률이 약 3배에서 5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 연구에 따라서는 최대 10배까지도 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당뇨가 우리 몸의 콜라겐 조직을 변성시키기 때문인데 손바닥에 굴곡건이 지나가는 통로가 두꺼워지면서 손가락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손도 별로 안 쓰는데 왜 생겼지 하시는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호르몬 변화인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방아쇠 수지도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중년 여성, 50대, 60대 여성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아무래도 많이 있으세요. 두 번째 오는 이것도 정말 위험한데 조금 걸리긴 하는데 시간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6개월, 1년 그 이상 그냥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기 단계라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오래 방치할수록 양상이 달라집니다. 방아쇠 수지가 왜 생기냐? 손바닥 안쪽에는 이제 뭐 복잡한 이름이긴 하지만 A1 활차라고 하는 이제 굴곡건을 안내해주는 터널 같은 게 있는데 이 터널이 두꺼워지면서 이제 그 안을 지나가는 굴곡건이 매끄럽게 지나가지 못하면서 걸리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펴려고 할 때 딸깍딸깍 거리면서 마치 한 번에 튕기듯이 펴지는 거예요. 마치 총 쏠 때 방아쇠 당길 때 딱딱하면서 총을 쏘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을 비유해서 표현한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굴곡건에 생기는 결절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나중에 손가락이 펴지지도 않고 굽혀지지도 않는 잠김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이제 안 펴지고 이렇게 이제 굽어진 상태로 있다면은 이게 며칠간 계속 지속되면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무리해서 그렇다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환자분께 드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딸깍거림이 이제 1,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자고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잘 안 펴진다.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찍 진료를 받을수록 보존 치료의 반응이 좋고 오래 방치할수록 치료 옵션이 줄어들거든요. 방아쇠 수지는 절대 저절로 다 낫는 병이 아닙니다. 정말 자주 이제 보는 잘못된 자가처치인데 이제 손가락이 이게 딸깍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오른손이 걸리면 오른손으로 그냥 펴서 딸깍 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이쪽 손 힘으로 피려고 해도 안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방아쇠 수지는 이제 굴곡건이 지나가는 요 손가락이 시작하는 이제 A1 활차라는 곳에 이제 좁은 활차 속에 이제 굴곡건이 통과를 하다 보니까 그 굴곡건도 염증이 생겨서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그걸 덮고 있는 활차라곤 인대도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져보면은 살짝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약간 두꺼워진 거를 만져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누르면은 이제 굉장히 아프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무리하게 이거를 이제 당겨서 펴다 보면은 굴곡근과 그 주변인대, 그다음에 이제 관절 등등의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서 염증이 더 심해지고 통증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하지 않으면 이제 보존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환자가 오면 이제 초음파를 봐서 인대 힘줄 주변에 염증이 심하지 않은데 살짝 아프고 살짝 걸린다.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스트레칭하면서 지켜보게 되는데, 이게 조금씩 염증이 심해지고 반응이 없으면 이제 그때 보존 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됩니다.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를 힘줄 주변에 정확하게 놓으면은 대부분 통증에 대한 소실은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물리적으로 걸리는 거에 대한 증상은 좀 따깍따깍 걸리는 걸 좀 지속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염증 반응이 줄어들어도 물리적으로 좁아져 있는 터널에 이제 힘줄이 지나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불편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수술로 그 A1 활차라는 거 터널을 열어주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오해는 한 손가락만 좋아지면 끝난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방아쇠 수지는 여러 손가락에 동시에 그리고 양손에 같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어떤 환자분은 오른손 중지 치료하러 왔는데 한 달 만에 왼쪽 엄지가 또 걸려요 라고 오시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은 한쪽 손가락이 한 번에 생기면 다른 손가락에도 줄줄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반복 동작보다는 염증 반응에 의한 조직의 변성이 있기 때문인데, 포발 부위도 어느 정도 패턴이 있는데 주로 엄지, 약지, 중지에 잘 생기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다만 이제 순서나 이제 위치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손가락이든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좋아졌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손가락도 같이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특히 양손을 비교해서 만져보시고 손바닥에 이제 뭐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아니면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반대편도 항상 같이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오해는 이제 수술이라는 말 자체 다들 이제 겁부터 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방아쇠 수지 수술은 손목 터널 죽은 수술보다도 더 간단한 편입니다. 부분막 치료 진행을 하고 실제 수술 시간은 뭐 15분, 뭐 길어야 30분 안에 끝나거든요. 절개도 이제 손바닥 이쪽에 이제 뭐 1cm 전후로 해서 아주 작게 들어가니까 터널 같이 생긴 A1 활자를 이제 살짝 절개를 해서 통로를 이렇게 넓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나가는 굴곡건이 더 다시 걸리지 않고 매끄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경과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는 이제 수술 당일부터 가볍게 뭐 손을 이제 움직였다 폈다 할 수는 있고, 사무직 같은 직군 이렇게 손을 뭐 크게 힘을 많이 쓰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며칠 안에 뭐 복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열흘에서 2주 전후로 봉합사를 이제 제거를 하고 본인의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단계로 가기 전에 주사 치료로 이제 상당수는 좋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사 치료 후에 이제 그 효과 지속 기간이 짧거나 주사를 맞으면 좋아졌다가도 금방 다시 딸깍이 시작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주사를 반복하기보다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오해 5가지 다 풀어드렸고요. 그러면 난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자가 체크입니다. 손바닥 안쪽 손가락이 시작되는 부분을 반대손 엄지로 눌러봤을 때 콩알 같은 작은 결절이 만져지고 또 그 자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굴곡근 결절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걸려있고 다 안 구부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난다면 방아쇠 수지를 의심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2번째는 손가락 불신 스트레칭. 따뜻한 물에 손을 5분 정도 담근 다음에 손가락을 천천히 약한 강도로 폈다 굽혔다, 그리고 스트레칭. 근데 절대 강하게 잡아당기면 통증도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볍게 스트레칭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곧 손가락 관리입니다. 당뇨 환자분의 손가락이 자꾸 굳고 결절이 생기는 이유가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돼서 조직이 단단해지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혈당이 잡히면 방아쇠 수제 재발률도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저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항상 내분비내과 선생님과 함께 이 혈당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꼭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드리면 손가락이 한번 좋아졌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제 양손 손바닥을 만져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방아쇠 수지는 이제 여러 손가락의 시간차로 나타나는 병이라서 조기 발견하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아니면 뭐 주사 한 번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손가락이 딸깍 걸리신다. 손바닥에 누르면 아프고 뭐가 딱딱하게 만져진다. 그 두 가지면 한번 이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잡아당기지 마시고 무작정 기다리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이번 한 손가락만 어떻게든 넘기자, 치료하자가 아니라 내 손 전체를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이라면 손가락 10개를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분들께 한번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